젊은 사람들이 불금이란 말 쓰는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입니다. 아, 오늘이 바로 불금. 자, 불금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자, 날은 춥고 대설이라 눈은 많았고 하지만 오늘 스튜디오에서 정치 토론과 관련해서 불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짱짱하신 그 정치평론계의 젊은 피 모셨습니다. 하나씩 제가 한 분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김경진 변호사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대학생 포럼의 윤지준 이기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평론계의 젊은 피 맞죠? 잘 저희 모르겠습니다. 정도는 이제 고성국 시대는 같습니다. 저희가 젊은 피입니다. 오케이. 고성국 박사가 이제 정치평론계 1기라면 이제 2기를 장악하실 분이라고 제가 믿고 오늘 불금의 토론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안철수 후보 처음 부산 내려갔는데 이 그림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근데 그거 맞나요? 제가 아까 그 5시 10분쯤으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마이크를 안철수 후보에게 넘겼는데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화이팅 외치고 좀 끝나는 걸 봤는데 첫 만남에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가 마이크 문제 때문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자, 오늘 저 부산의 모습 많이 보셨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네. 그 단일화 전에는 보면 이제 1+1이면 한 40% 정도까지를 단일 후보가 점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정작 단일화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단일화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한 30% 초반대에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네. 오히려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60%대의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충청권하고 또 부산 PK권에서 이제 확고한 지지를 하면서 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이게 선두를 유지하는데 가장 토대가 됐던 지역인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이 문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안철수 전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등학교 연고가 있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안 후보를 좋아하는 부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데 딱히 어떤 이성적인 면만 가지고 지지를 하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인척, 혈연, 네. 같은 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같은 네. 지역에서 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네. 부산 고등학교라고 하는 어떤 학연, 네. 그 다음에 안철수 부모님이 또 부산에서 병원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붐이 부산에서 상당히 일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과정 때문에 사실 네. 이게 문재인으로 안 가고 그냥 꺼져버리거나 사실은 그냥 어떤 안티 문재인으로 그냥 네. 부동층 상태에서 그렇죠. 남아 있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불을 다시 살려야겠다. 네. 이 생각에서 아마 첫 유세 출발지가 부산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좀 되살려서 야권 어떤 문재인 바람을 네. 다시 되살려보자 아마 거기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배종찬 본부장님, 네. 이 숫자의 남자시잖아요. 이 통계 숫자며 이 여론조사 숫자 속에 사시는데, 자, 부산의 숫자로 풀어본 부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숫자의 남자입니다. 제가 뭐 여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자가 저처럼도 생겨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산, 울산, 경남을 보실 때 그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과연 지금 현재의 그 문재인 후보의 부산의 지지율이 안전 후보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라고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네.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네. 그 근접한 승부전을 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울산은 좀 더 많이 박근혜 후보, 즉 네. 그 여당 보수 진영의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네. 경남 지역은 이번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 선거가 함께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부산보다는 좀 더 여권 성향이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지역적인 특성들이 그 도단위의 어떤 그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좀 더 근접전을 펼쳐야만 울산과 경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한 15에서 20여 % 정도의 부산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차이는 지금 그 최근의 여론조사로는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전 후보를 부산으로 왜 데리고 갔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20대, 30대들의 지지율의 상승, 그리고 투표율의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네. 견인이 없으면은 네.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인 그
민주통합당 야권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한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받아서 좀만 더 도움 말씀이랄까 네. 드리면,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한 40% 정도 지난 그 총선 때 얻었었죠. 예, 얻었었잖아요. 네. 이제 4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의석들은, 그러니까 40%가 죽은 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이제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표라기보다는 이제 전체가 모여져서 이제 하나의 뭐 후보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부산에서 예를 들어 40%가 만약에 총선 때처럼 네. 얻어지고, 그리고 경남에서도 지난 그 총선에서 아마 10% 안쪽 정도로 아마 여야 후보가 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 정도 차이라고 본다면 그 분위기가 지금 뭐 크게 바뀔 만한 뭔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분위기만 그대로 이어진다면 PK에서 한 40% 가까이만 나오면 네. 뭐 문재인 후보로서는 설령 그 광주 쪽에서 조금 더 네. 표를 내주더라도 훨씬 네. 더 그 표 숫자 자체가 이제 큰 경남에서 얻는 게 유리할 네.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네. 후보와 전 후보와 네. 같이 아마 이번에 유세를 좀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40% 고지란 말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40%를 부산, 경남, 울산에서 얻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현진 편집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지난 총선은 물론 비례 정당 네. 투표에서는 상당히 야권도 네. 통합진보당과 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근접한 네. 그런 득표율을 올린 것만은 네,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전체 투표율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54.3%였습니다. 네. 이번에 투표율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대, 30대가 실질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와서 그렇죠. 문재인 후보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찍어줄 때 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의미 네. 있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40% 정도에는 육박하는 득표율이라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 2002년 그 노무현 당시 후보가 당선될 때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대체적인 부산에서의 득표율이 한 30여 % 가까이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울산과 경남은 득표율이 당시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좀 달랐습니다. 떨어졌고요. 네.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문재인 후보의 목표 득표율 수치는 40%에는 초점을 맞추어야 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김현co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후보가 넘겨준 마이크를 받아서 네. 유세 현장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예,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희는 뭐 들을 수가 없었지만 계속하게 들을 수가 뭔가를 이제 없었지만 말씀드려 마이크는 했죠. 잡았습니다, 안철수가. 네. 근데 그 표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편집장님. 안철수 전 후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선거법상에서 그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네. 네.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거 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네. 그건 하지 않을 것 같다니까 그게 예, 아마 그렇죠.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되겠죠? 좀 유세 차량 연설이라든지 방송 찬조 연설, 방송 광고, 신문 광고에 등장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거. 대신 아마 여기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크 없이는 가능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문 후보 뭐 지지글 남기는 거, 아. 네. 그다음에 문 후보에게 지지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할 수 없는 거는 뭐 대학 강연, 집회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이런 것도 이제 특히 이제 누가 사람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갈리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아마 변호사님이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실 거고, 또 문 후보 지원 사무실의 어떤 그 개소하는데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네, 네. 혹은 뭐 유권자들에게 문 후보 지지 편지를 보내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현재 안 되는 걸로 이런 건 알고 안 있고, 된다. 네, 사무원 등록을 만약에 혹시라도 한다면 이렇게 띠 두르고 피켓 네. 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네. 문 후보 공약 뭐 홍보물을 나눠준다든지 명함 나눠주는 것 등등 네. 이런 게 이제 사무원 등록을 했을 때 가능해지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문재인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였습니까? 안 후보가? 그렇죠, 아마 이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네. 정식으로 연설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연설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굳이 뭐 복잡한 프로세스는 아니고 그냥 그 민주당 쪽에서 네. 누군가가 오늘 이 현장의 연설원은 안철수입니다라고 그냥 종이 하나 써서 내면 네. 되는 문제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속보가 속보가 들어왔는데 떴네요, 안철수 관련해서. 캠프가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 연락 사무소로 등록했다. 예.
좀 예상보다 한 발 더 나간 예, 제스처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근데 이제 있는 저것보다는 안철수 후보 개인이 네.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는 거. 아,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 개념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거운동으로 타겟으로 삼는 게 20대, 30대 또 네. 특히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목표를 둔다면 네. 지금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는 뭐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터넷에 뭐 지지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럼 윤주진 회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 안철수 후보의 재등장, 안철수의 복귀는 결국 20대, 30대의 표심하고 직접 연결은 돼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만나신 분들, 예. 경험하신 분들 사이에선 좀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뭐 사실 20, 30대가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동원 예비군 훈련 갔을 때도 네.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나왔던 날이었는데 네, 네. 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 동원 예비군 아저씨들이 네. 환호를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안철수 현상과 네. 안철수 효과 이 두 개는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요. 네. 안철수 현상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네. 사실 안철수 효과를 지금 거두어야 되고요. 네. 안철수 효과에 집착을 해야 된다면 안철수 현상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데요. 네. 20, 30대가 원했던 것은 사실 구태 정치에 대한 결별과 새로운 정치의 등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안철수 후보가 20, 30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네. 다소 식상한 모습들이 많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가 그동안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또 변했는지는 좀 더 복잡한 셈법이 가령 들어갈 20, 것 같아요. 30대가 식상했던 안철수의 행동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일단 민주통합당과 무엇의 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를 먼저 말해준 상태에서 네. 단일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갑자기 무턱대고 민주통합당과 더 단일화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단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결국엔 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내 제1의 목표다라는 것을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명분보다는 맞췄다는 얘기군요. 네. 승리에 너무 자신의 그 정치적인 힘을 쓴 것이 아니냐. 네. 저는 20, 30대가 제 주변에서 보면은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당시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한다면 네. 나는 민주통합당을 뽑을 수 없고 네. 나는 차라리 투표를 안 하거나 네. 혹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표심도 네.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상처 받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아무도 안 뽑을래. 혹은 네. 뭐 민주통합당 난 싫어. 네. 아니면 차라리 박근혜 후보를 찍을래.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그들은 결국은 아마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아마도 야권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컸는데 네. 다만 그 상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을 수 있었다고 좀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뭐 그 현상과 효과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당 부분 동의는 좀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구태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느냐? 그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늘 새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새 네. 정치라는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네. 선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먼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힘을 합쳐서 단일화를 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정치라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원대한 꿈을 좀 이루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있는 것이지 네. 반드시 민주당 후보와 이 단일화를 조금 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네, 과연 네. 새 정치랑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이냐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네. 사실은 안철수로 인해서 물론 이제 안철수가 절차적인 과정에서 미스를 하거나 조금 좀 덜 성숙된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주창한 새 정치로 인해서 민주통합당도 뭔가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고 나왔고 네. 심지어 그렇죠. 새누리당도 어제 지금 이양구 원내대표가 국회 의석수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아마추어. 예, 이거 아무- 턱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소리였는데. 예. 근데 그래서 보면 예, 예.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정치 개혁 방안들 네. 물론 그 이전에 새누리당도 그 점을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기성 정치권에서 상당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기서 내면 그 어떤 프랑크
플래카드 목표점 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이미 실현 가능한 현재로 상당 정도 눈앞에 다가왔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이제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뭔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안철수도 결국은 저 높은 하늘 높은 이상을 설정을 했지만 네. 그 이상을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땅 위에서 한 발 한 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현실에 있는 다른 세력과 이 대화 뭐 디스커션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현실 정치 세력과 어떤 대화 토론 과정에서 약간 얽힌 모습은 있지만 근원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래도 과거 세력보다는 좀 상당히 아름답지 않느냐. 변호사님의 얘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유가 새정치를 위한 것이고 그 수단이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둘 중에 한 분이 되셨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길래 박근혜 후보를 이겨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새정치인가가 설명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정책적 연대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었어야죠. 그게 정말 새정치죠. 아니, 그래서 근데 새정치 공동선언이 나왔고 새정치 공동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거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뻔한 도덕적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철수 후보가 내놓았던 새정책 자신의 그 공약들을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양구 원내대표가 먼저 받아들였죠. 문재인 후보도 어제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양구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결국 이렇게 다 유야무야 된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제대로 된 정책적 연대와 합의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치를 지금 계속 새정치를 지금 마치 계속 그냥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한번 예. 얘기를 먹어가 보죠. 가정이지만 문재인 안철수 그 그룹이 대선에서 이긴다. 예. 그렇다면 이런 거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새 정치다. 네. 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니, 일단 당장에 새정치 공동선언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행사를 하겠다. 물론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를 따라서 하긴 그러니까 했지만. 예를 그게 무슨 예. 새정치? 자, 정리를 하자면 예. 예를 드시는 것들이 박근혜는 못할 안철수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는 새 정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쯤 되는 것들을 두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는 못할 거다. 뭐가 있을까요? 당장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재벌개혁 분야에 있어서 네. 지금 그 어떤 박근혜 후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완화된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종인 그 위원이 이제 뒤로 네. 빠지면서. 네. 근데 그 지금 문재인 안철수 팀에서는 네. 상당히 좀 적극적인 네. 심지어는 재벌 안철수 네. 전 후보 의견대로 한다면 재벌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예.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저는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좀 논점을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없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네. 각자가 대표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그 세력이 지향하는 패턴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정치 활동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어떤 땅에 딛고 있는 세력, 자기 발 위에 있는 세력을 위해서 뭔가 대표를 하고 거기를 위한 정책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결국은 이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에서 땅에 딛고 있는 이 네. 보수 세력, 네. 비교적 우리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보여지는 네. 지역적으로는 영남 뭐 이렇게 네. 보여지는 예. 이쪽 세력에서 어떤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방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어떤 딛고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의 세력들 네. 여기에 따른 어떤 정책의 방향성, 또 실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말씀하셨죠. 지지 세력이 또 패턴을 따라야 된다. 네. 그러면 단일화를 하면 안 되죠. 지지 세력과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네. 온전히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단일화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문제는 네. 이 근데 두 세력이 심지어는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하나가 제가 필요- 말씀을 오케이. 드릴게요. 네. 두 일단 세력이 예. 드릴게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먼저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단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선언문을 써놓고 우리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고 나고선 합의한다고 해놓고선 또 계속 파열음이 나오고 결국은 사퇴했어요, 한 분이.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두 세력이 온전히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누가 이기든 간에 단일화를 해서 새 정치를 만든다?
무엇이 새정치인가를 말해야 돼. 그리고 아까 재벌개혁을 말씀하셨는데요. 재벌개혁이 곧 새정치다? 그거는 그쪽 분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의 재벌개혁안이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나라 선진정책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그 두 분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안철수나 문재인이 하는 것은 새정치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근데 적대정치와 이 모든 대립정치죠. 정당이 이 논리를 깨시려면 예. 박근혜는 할 수 없지만 안철수,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새정치의 케이스를 한 두세 가지 좀 더 주신 다음에 봐라 이건 못하지 않느냐를 좀 얘기를 없어요. 일단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 없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 지지자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텐데 진정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네. 대형마트 그 관련 법안들도 지금 네. 이미 다 그 새누리당이 계속 이제 한다고 했으면서도 네. 또 법안 후퇴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말씀하신 뭐 경제민주화 역시도 후퇴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15년 정치 생활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자신들이 얘기했던 박근혜 후보가 네. 얘기했던 것은 뭐 줄푸세라든지 쭉 그런 걸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선거 앞두고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전혀 자기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은 경제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후보가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네, 수 없다는 네. 거죠. 그 밑에 있는 분들을 믿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설령 뭐 자기 말대로라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마 자신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이한구 원내대표 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대표적 케이스인데,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네.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것, 혹은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이 잡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새 정치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네. 정영진 편집자님 말씀은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개혁이라는 것, 새정치라는 것의 속도가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미적거릴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좀 더 빠를 것 같고. 안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신뢰, 기본적인 신뢰의 차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자는 그 새정치의 그 모델보다는 민주당 쪽이 내놓은 모델이 더 좀 신뢰가 더 가서 현실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국민들이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뭐 반값 등록한다고 이명박 정부 얘기했지만, 네. 부담만 반값으로 해준다고 했지만 부담도 반값이 안 되고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새누리당에서 내놓는 개혁 공약들은 대체로 현실에서 바탕을 두고 네. 여기서 조금 한 30% 40% 정도 나간 정도의 어떤 온건적 개혁 방향, 네. 가령 이번에 나온 검찰 개혁 강령도 뭐 중수부를 없애는 대신에 네, 예.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좀 개혁을 하자 이런 데 네, 방점이 있고, 네. 이제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아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제2의 검찰기구를 만들자, 네. 뭐 이런 차이. 또 재벌개혁도 현상에서 어떤 기초를 두고 얼마만큼 더 나아가느냐, 네. 이런 차이들.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어떤 기본 사제를 네. 받아내고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네. 남북관계 평화를 추진하자. 근데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스탠스로 가자. 그러니까 조금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대북 정책은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 쪽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안에서도 예. 심지어는 어제 하나가 후보 지금 새누리당 아니 박근혜 후보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네, 네. 아이 햇볕 정책 옳았지 않느냐, 박근혜 후보 사과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도 하나의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네. 정책 100%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심지어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안철수 캠프 안에서도 이번에 왜 민주당 가냐고 따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의 차이점 많이 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방향성을 일치하면 최소한의 이 방향성을 일치하는 점을 가지고 연대해서 하나의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안철수와 민주당의 어떤 연합해서 정권 교체하자는데 이해가 일치돼 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 60% 정도가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글쎄 뭐 저는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보면은 이 두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안전 후보까지도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공방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도 이것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그 두 후보로부터 또는 네. 심지어는 그 관련 있는 네. 안전 후보로부터도 충분한 설명을 못 듣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고요. 네.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는 선거 상황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봐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안전 후보가 연설을 하느냐 마느냐 네. 또는 부산에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돕기로 한 내용만큼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선거판에서 그 향후 이제 향후 진행될 예정인 네. TV 토론에서 네. 두 후보 간에 이제는 대선이
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네. 좀 찾아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바깥은 영하의 날씨인데 이 대선의 열기가 스튜디오를 아주 가득 채우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채널 A 21층 스튜디오에서는 붉은 맞습니다. 아, 예. 저희가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